는 평균 변화율이랑 미분계수 이야기를 했고요. 뭐 짜투리로 미분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이야기를 했는데 짧게 정리를 하자면 평균 변화율 뭐였냐면 델타 x 분의 델타 y, 그죠?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래서 사실상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다 그랬다고요, 그죠? 손을 써보면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고 그 뒤에 뭐 했냐면 순간 변화율 이런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쓴다고 했어요. 미분계수, 그지? 이것의 정의 뭐였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 이게 하나 더. h가 0으로 갈 때 fa 더하기 h 빼기 fa 나누기 h. 요게 미분계수의 정의인데 어제 엄청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지만 결국 원래 미분계수를 찾는 방법 자체가 뭐였냐면 평균 변화율에다가 극한을 달아서 순간적인 변화율을 찾는 거였다 였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오는 모양새를 유심히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데 두 점 중에 하나는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하나가 얘한테 다가가는 거야, 그죠?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점점 다가가서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찾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더라 그랬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였냐면 x좌표 a에서 a라는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다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걸 미분 왜 한다고 그랬냐면 그래프 그리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f'a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점에서 함수값이 나오고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서 이렇게 그어진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 완성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점에서 함수값이랑 접선의 기울기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여러 번 계산해야 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계산하기가 근데 굉장히 귀찮잖아요. 이게 극한값 계산하는 거 여러분 뭐 앞에 1단원, 2단원 이런 거 1단원 같은 거 해봐서 알지만 이 대부분 0분의 0 꼴이거든요. 인수분해를 해야 되고 약분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매번 계산을 하기 약간 귀찮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미리 계산을 좀 해놓고 숫자를 대입하려고 작정을 한 거지. 예를 들면 요 A 자리에다가 별표를 빡 뚫어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이건 뭐 쉬운 예로 fx를 x제곱이라고 했을 때 f'1을 찾고 싶은 거야. h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h 빼기 f1 나누기 h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1 더하기 h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에다가 h로 나누는 거고, 이걸 전개를 해보면 h가 0으로 갈 때 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h 더하기 h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고 h로 나누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요 1의 제곱은 사라질 거고 여기서 h 하나는 약분이 되겠죠? 좁아서 밑에다 그냥 쓸게요. 그래서 남는 게 h 약분 될 거니까 2 곱하기 1이 남고 여기 뒤에는 h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가 남아요. 그죠? 근데 h가 0으로 가는 중이잖아. 얘는 0으로 없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누구냐면 2 곱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아요. 그래서 2가 되거든요. 그래서 f'1을 계산해 보면 2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과정에서 내가 f'1이 아니라 f'2나 f'3이나 f'4를 찾으려면 1이라고 써 있는 자리에 f'5를 찾을 거야. 그럼 이걸 5로 바꿔 쓰기만 하면 5 여기 5 되겠죠? 여기 5 돼서 여기 5 돼서 여기 5 돼가지고 10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f'1이나 f'5가 아니라 이 뒤에 다른 어떤 숫자가 와도 똑같이 생겨먹은 식에 노란색으로 제가 덧칠해 놓은 요 자리의 숫자만 바뀌어서 뭔가 계속해서 똑같은 극한을 풀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야 굳이 미리 숫자를 넣어서 하지 말고 미분계수를 찾을 수 있는 식 하나를 미리 유도를 좀 해두자.
그래서 요 자리에 그래도 수학이니까 x라는 걸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생긴 녀석을 극한을 미리 싹 계산을 해두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2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그럼 저 x 자리에다 이제 1을 대입하면, 즉 f'x라는 녀석이 2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니까 x에다 1을 대입하면 f'1이 나오는 거고, x에다 5를 대입하면 f'5가 나오는 거고, 0을 대입하면 f'0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a를 특정하지 말고 임의의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미리 유도를 좀 해두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유도된 함수다라는 의미로 도함수 이렇게 부르고요. 식은 써 있는 것처럼 f'x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똑같이 생겼는데 a 대신에 그냥 x만 쓰는 거야. 여러 개의 a를 넣어서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a 자리에 그냥 x 넣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의 정의도 f'a랑 완전히 똑같은데, 이게 문제는 a 대신에 x를 넣는 거라서 여기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 a 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약간 이상해지잖아요. x가 x로 갈 때 x 빼기 x 이상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는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도함수 이야기할 때 위에 거 안 쓰고요.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지만 요 밑에 있는 녀석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하게 되어 있고, 정의 자체가 애초에 미분계수에서부터 온 거니까 요거 잘 외우고 계시면 a 자리에 x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가 아니고 여러분 그 책 펼쳐놓은 페이지에 보시면 52페이지인데 그 52페이지에 기본 정석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거 있죠. 그게 사실은 미분계수 있던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앞에 뭐 몇 장 넘어가면 나오니까 어디냐? 44페이지에 보시면 생긴 모양이 거의 똑같아요. 44페이지에는 미분계수에 대한 정석 박스 나와 있는데 둘이 생긴 게 거의 똑같죠. 그죠? 미분계수를 조금 더 일반화 시켜 놓은 게 도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미분계수는 x좌표 a라는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면 얘는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미리 식을 유도해 놓고 그 x자리에 a를 대입해서 이제 이 녀석을 찾으시면 되고요. 어차피 하나만 찾을 거면 이거로 하나 똑같이 생겼으니까 의미 없잖아. 근데 이제 여러 개의 미분계수를 찾아야 할 땐 당연히 얘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도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도함수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극한을 한번 찾아야 되잖아. 이것도 되게 귀찮거든요. 고작 x제곱이라는 아주 단순한 2차식도 이렇게 길게 풀어야 되는데 더 복잡하게 생긴 녀석이면 도함수를 찾는 것도 약간 귀찮다는 거야. 그래서 도함수를 찾는 방법을 미리 좀 찾아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미분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참고로 미분한다라는 건 도함수를 찾는다라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 야, 이거 미분해봐. 그러면 이 녀석의 도함수를 찾아봐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미분법이라는 건 도함수를 찾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분법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건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도함수를 빨리 찾는 방법이에요. 극한 말고 다른 방법으로. 미리 다 계산해 둔 거라는 이야기인데, 다행히 기본 정석에 보면 공식만 나와 있고요. 증명은 실력 정석을 보시든지 니네 교과서 보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증명 생략하고 소개만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xn 제곱. 이 녀석을 미분할 건데 보통 미분한다는 의미로 프라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 앞에다가 dx 분의 d 이렇게도 많이 쓰거든요. 요게 무슨 의미냐면 야 뒤에 오는 요 녀석을 x로 미분할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제 미분계수 이야기하면서 살짝 얘기했는데 dx분의 dy 뭐라고? 아주 작은 x의 변화량 분의 아주 작은 y의 변화량. 원래 델타 x, 델타 y 그런 평균 변화율이었어요. 얘를 쭉 가까이 가져가서 dx분의 dy 하면 그게 미분계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특정한 점이면 미분계수가 되는 거고 점을 특정하지 않으면 도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y를 x로 미분할게 이런 뜻이거든요. x의 아주 작은 변화량분의 y의 아주 작은 변화량. 그래서 변화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dx분의 d라는 기호가 y를 x로 미분할게 약간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x의 n제곱이라는 녀석을 미분하겠다는 건데 얘는 미분한 결과가 누구냐면 지수에 있는 n이 앞으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지수가 하나 줄어들어서 x의 n-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x제곱 우리 아까 좀 전에 했는데 요거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내려와서 2 되고 x의 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게 된다고요. 그죠? 한번 알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엔 할 때마다 약간 신경이 쓰이긴 하겠죠. 근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고요. 굳이 사실은 애쓰지 않아도 익숙해질 겁니다. 몇 번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미분법이 될 거고요. 참고로 요 중에 만약에 이게 x가 아니라 어떤 숫자였으면 얘는 미분하면 0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x의 0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x의 0제곱이니까 0이 앞으로 나오면 이제 0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림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야. 이거 그림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 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미분해 보면 항상 0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이 fx라는 녀석을 미분한 걸 우리 보통 f'(x) 이렇게 쓰게 될 텐데 이 fx에다가 어떤 실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 이렇게 생긴 녀석을 미분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 실수는 그냥 몇 배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미분하는 거랑 당연히 똑같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x 세제곱을 미분하면 3x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2x 세제곱을 미분하면 3이 내려오면서 실수배 한 거랑 곱해져서 6x 제곱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뭐 그 이야기 하려고 써 있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fx랑 gx랑 둘이 더한 걸 미분해 볼 거야. 더하기로 연결되는 녀석의 미분은 그냥 따로따로 해서 더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빼는 거 역시나 따로따로 하시면 돼요. 이것도 왜 나오는 거냐면 뭐 이런 거지. 2x? 이렇게 생긴 녀석 미분하면 얘 누가 되는 거다. 더하기로 연결된 거니까 그냥 따로따로 미분하면 된다. 얘 미분하면 3x 제곱. 얘 미분하면 2. 이러고 끝이에요. 그죠? 2x니까 x의 1제곱에서 앞으로 나갈 거고 1이 0으로 바뀌는 거라서 x의 0제곱은 1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이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거고요. 더하는 거나 빼는 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곱하는 건 어떻게 생겼냐. 곱하는 것에 대한 미분. 이것도 책에 나오니까 그리고 이것도 증명하세요 정도는 내신에 나올 만해요. 그래서 어쨌든 요 녀석인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여기 할까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건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생겼거든요. 증명은 오늘은 생략할 거니까 이제 기억하시기 편하라고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미분을 하면 차수가 하나가 줄어요. 지수가 하나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3차를 미분하면 2차가 되고 3차를 미분하면 2차가 돼요. 2차를 미분하면 1차가 되고 1차를 미분하면 상수항이 되고 상수항을 미분하면 0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하면 차수가 하나 낮아지게 되어 있는데 F랑 G랑 둘이 곱했잖아요. 곱하기로 연결됐다고 해서 각각을 바로 미분을 해버리면 얘도 차수가 하나 낮아지고 얘도 차수가 하나 낮아지거든. 그럼 둘이 곱하면 차수가 2개 낮아지는 거잖아. 미분 한 번만 했는데 차수가 2개 낮아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동시에 미분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둘 중에 한 놈만 골라가지고 미분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나씩 미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얘만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 다음은 얘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해서 다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2개짜리가 아니라 막 3개, 4개짜리가 되더라도 방식은 뭐냐면 돌아가면서 하나씩 미분하는 거예요.
F랑 G랑 H랑 셋이 곱한 녀석을 미분하면 하나만 미분하고 뒤에 건 그대로 오는 거야. 그 다음 이번엔 중간 거 미분하고 두 개 그대로 오는 거고 FG 미분하고 제일 마지막 거 미분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차수가 하나만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나씩 미분한 다음에 다 더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것을 약간 확장해서 누구까지 나오냐면 fx의 n제곱, 거듭제곱하는 건데 이거 미분한 것까지 나오거든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치 이거 전체가 x인 것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x의 n제곱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미분해보면 n 곱하기 x의 n-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가 더 오냐면 요 fx 안에 들어있는 녀석 미분한 걸 밖에다 한 번 더 곱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해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fx의 n제곱이라는 건 fx가 n개 곱해져 있는 거야. 이제 한 3개쯤 된다고 볼까요? f 이렇게 생겼다고. 세제곱이라는 건. f를 미분하면 한꺼번에 미분하면 안 돼요. 돌아가면서 하나씩 미분하는 거야. f 프라임 ff f 프라임 f 프라임. 근데 뭐 곱하기니까 다 똑같이 생겼을 거잖아. f 프라임으로 똑같이 생겼어요. 그게 3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fx의 세제곱은 미분하면 3이 내려가고 f 프라임이 와야 돼요. f 프라임이 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거 전체가 x인 것처럼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될 텐데 이게 그냥 x가 아니기 때문에 요놈 미분한 거 밖에 한 번 더 곱한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엄밀히 따지면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합성함수의 미분이어서 우리가 할 게 아니긴 한데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곱미분 가지고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fx, gx 둘이 더하고 빼고 곱하는 것까지 얘기했는데 나누기로 연결된 미분은 여기 안 나옵니다. 그거는 진짜 완전 저기 미적분에 가야 나와요. 그 이제 이런 것을 곱 미분이라고 하고요.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는 걸 몫의 미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푸는 와중에 분모에 x가 있는데 미분을 해야 돼? 그럼 중간에 뭔가 잘못 풀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뭔가 합치거나 빼거나 뭐 통분하거나 약분해가지고 그걸 없앨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남아있다. 그러면 미분법을 이용해서는 f'을 못 구한다는 거야. 미분법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못 구하면 뭐로 구하는 거다? 정의 가지고 그냥 구하시면 돼요. 이게 기껏 어렵게 이 얘기 해놓고 나서 어쨌든 도함수 빨리 구하는 방법을 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방법을 이용하면 당연히 f'을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경우에나 쓰는 거고요. 쓸 수 없는 경우도 문제로 나와요. 미분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엔 정의 가지고 도함수 찾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의 가지고 도함수 찾던지 정의 가지고 미분계수를 찾던지. 그죠? 어쨌든 증명을 생략하고 요 내용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미분법 기본 공식도 55페이지에 보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3단원에 나오는 함수의 미분이라는 건 요 순서대로거든요. 맨 앞에 이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 어제 얘기했고요. 오늘 도함수랑 미분법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한테 책에서 f'3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잘 구하지 않아요. 귀찮거든요. 미분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툴이 있기 때문에 f'3 구해봐. 그러면 미분법으로 f'x를 찾은 다음에 3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f'3을 찾는 거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하고 싶은 최종 목적지는 얘입니다. 미분계수 찾는 거. 예제를 몇 개 보죠. 3-5번부터인데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하고
2에서의 미분계수 한번 찾아보세요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순서대로 공부하라고 이렇게 정의를 이용하라고 나오고요.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라. 그러면서 괄호 안에 써놓는다고. 미분법 이용하면 감점. 뭐 미분법 이용하면 빵점. 이렇게 써 있어요. 고생을 시키려고 내는 건데 니네가 쉽게 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의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f'2 구하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를 연습 삼아 요거 한번 구해보자고요. f'x 미분할 거라고요. 얘 미분하면 뭐 되는 거야? x제곱이니까 미분하면 2x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3x 미분하면 마이너스 3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4는 미분하면 0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 f'x예요. 구하라고 한 건 뭐였다고? f'2. 그러니까 f'2를 구해보면 1이구나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푸는 건데 요거는 처음 연습하는 거니까 한 번만 딱 해보자고요.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요걸 해볼까요? 이거는 fx가 루트 x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미분법으로 미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미분법은 이렇게 생긴 다항식 x 2차, x 3차, x 1차 이런 애들만 미분하는 거지 얘는 지금 2분의 1차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엔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는 미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정의 가지고 찾으셔야 돼요. 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x 더하기 h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야. 그죠? x 더하기 h 넣으란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 리미트 입장에선 h가 변수거든요. 그래서 h에 0 넣으면 분모 0 되고요. 여기도 0 넣으면 루트 빼기 루트에 0 돼서 0분의 0 되죠. 이렇게 생긴 0분의 0은 어떻게 했었냐면 유리화한 다음에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유리화를 해보면 h가 0으로 갈 때 분자는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뺄 거니까 그냥 바로 h만 딸랑 남을 거고요. 분모는 x 더하기 h 더하기 2 더하기 x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h하고 h는 약분이 될 거고 h가 0으로 간데 0 대입하면 되겠죠. 0 대입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얘가 누구다? f'x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찾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 2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여기다 2 대입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4분의 1이다.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엔 미분법을 쓸 수 있는 녀석이 아니에요.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푸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있는 것도 뭐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그리고 어차피 다음 학기 때문에 하겠죠. 도함수의 정의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약간 귀찮긴 한데 앞에서 했던 우리 1단원에 했던 함수의 극한이랑 거의 똑같이 생긴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책에서는 델타 x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델타 x 아니라 그냥 h라고 쓴 거예요. 뭐 델타 x나 h나 책마다 선호하는 기호가 따로 있으니까. 6번 기본 문제 보시면 도함수를 구하여라입니다. 도함수 구하라는 건 이제 미분하세요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f'x를 구하세요 그 얘기예요. 보시면 일부러 다 복잡하게 생긴 녀석들이 문제로 나와 있는 거죠. 1번 같은 거 보면 요 놈이랑 둘이 곱하기로 연결된 거예요. 그죠? 곱미분이거든요. fx랑 gx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어떻게 했다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엔 y 프라임 찾아보면 앞에 거 미분, 이거 미분하면 뭐 돼요? 미분하면 2x
3은 없어지는 거야. 상수항이니까. 그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이번엔 앞에 게 그대로. 아니, 5가 아니고 3이구나. 뒤에 거 미분. 얘 미분하면 뭐 되냐면 3x제곱 더하기 4x. 끝. 그죠? 3x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전개해가지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그냥 이대로 두셔도 되고요.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원래 있던 식을 전개한 다음에 미분하셔도 돼요. 이렇게 생겼죠? 그거 해서 미분 하나, 이렇게 해서 전개하는 결과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 전개하기 귀찮아서 곱미분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은 구하세요. 그럼 그냥 요 정도 쓰고 넘어가셔도 뭐 틀렸다고 하진 않겠지. 의도 자체가 그런 거니까. 두 번째 것도요. 3개짜리야. 돌아가면서 하나씩 미분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야 차수가 하나만 낮아지니까. 졸려? 아니야? y 프라임은 앞에 거 미분 2x. 그죠? 1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 뒤에 두 개는 그대로 오는 거고요. 더하기. 이번엔 중간 거 미분할 거야. 중간 거 미분하면 뭐다? 그냥 2죠. 이 x는, 이 x는 미분하면 그냥 없어질 거고 1은 원래 없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1, 2, 3x 더하기 1. 마찬가지로 마지막 거 미분하면 x제곱 더하기 1, 2x 더하기 1,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미분한 거다 그 얘기고요. 3번 말고 4번만 봅시다. 이거 하나만 딱 더 보고 넘어가자고요. 4번 보시면 y 프라임은 지금 보면 x 더하기 1의 세제곱이랑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곱하기 연결된 거예요. 그죠? 약간 복잡한데 이 앞에 있는 덩어리랑 요 뒤에 있는 덩어리 전체가 곱으로 연결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곱미분하는 거예요. 곱미분이라는 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죠? 그럼 앞에 거부터 미분해 보면 앞에 게 누구냐면 x 더하기 1의 세제곱이 앞에 거거든요. 그걸 미분하면 누가 되냐면 3x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1까지죠. 요 1 뭐냐 하면 x 더하기 1을 미분한 거. 그지? 근데 뭐 1은 생략. 그 다음 뒤에 있는 녀석이 이렇게 그대로 옵니다. 되죠? 더하기. 이러면 이제 앞에 건 끝난 거고요. 그럼 이번에는 앞에 게 그대로 오고 뒤에 거 미분할 건데 앞에 게 그대로 오면 x 더하기 1의 세제곱은 그냥 가는 거고요. 뒤에 거 미분해보면 뒤에 있는 건 어쩌고 저쩌고의 제곱이니까 이 제곱이 앞으로 내려가서 2 x제곱 마이너스 1의 1제곱으로 바뀌겠죠? 1제곱은 쓰지 맙시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 안에 있는 거 미분한 거를 밖에 한 번 더 곱한다고요. 누구? 2x.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 전체가 이렇게 생긴 녀석을 미분한 거더라 라는 말이고요. 뭐 지금 보시면 약간 공통 인수들이 눈에 막 보이니까 얘는 웬만하면 인수분해 한번 해주시면 좋긴 하겠죠. 그냥 이렇게 써놓고 치우는 것보다. 그래서 인수분해 정도 하셔서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전개해서 미분하는 것보다 당연히 이렇게 미분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죠? 전개하다가 지치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녀석들을 이용해서 뒤에 몇 가지 문제들이 더 나오니까 보고 가자면 첫 번째 1번은 그냥 아주 단순한 산수 하는 거거든요. fx가 저렇게 생겼다고 주어져 있고 f'이랑 EF 모든 실수에 대해서니까 항등식 찾으세요 그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거 f'x가 누구인지 찾아서 대입만 하시면 돼요. 얘 fx 이렇게 생겼대. 미분하면 뭐 되죠? f'x는 2ax 더하기 b. 끝.
그죠? 그 여기다 넣으라는 거야. 그거랑 이거 통째로 여기다 넣어서 양쪽 개수 비교하라고.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항 비교해서 ABC 찾으시면 되죠. 간단하니까 넘어갑니다. 밑에 있는 거, 요건 좀 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 fx가 이렇게 생긴 4차예요. 근데 이거부터 보시면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 빼기 f2야. 이거 뭐죠? 이 식 자체가 의미하는 것보다 f 프라임 2. 그지? 이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뒤에 오는 거 이것도요. 분자가 fx 빼기 f1이야. 분모에 x 빼기 1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x제곱 빼기 1이 있는 걸로 봐선 식을 약간 변형을 해야겠죠? x가 1로 갈 때 fx 빼기 f1 x-1 x 더하기 1. 그러고 나서 보면 요만큼이 누구냐면 f'1이고 요거는 뭐 그냥 1 대입해서 2분의 1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이것이 마이너스 2더라. 그런 이야기니까 f'1의 마이너스 4예요. 그 얘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f'2랑 f'1이랑 이렇게 두 개 나왔는데 뭐 fx 바로 미분하시면 f'x 나올 거고 거기에 2 넣고 1 넣고 연립해서 a, b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도 산수 문제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가 f'2구나 얘가 f'1이구나 만 알아차리시면 해결된다고요. 그게 아니면 이 fx자리 얘를 다 집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언제 하고 있냐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비슷한 걸로 뒤에 나오는 예제도 보시면 8번에 두 번째 걸 먼저 보고 갈게요. 2번. 이것도요. 우리가 1단원에서 함수의 극한할 때 이런 문제 당연히 봤거든요. 분모 0 됐잖아요. 분자도 0 됐잖아요. 뭐 해야 되죠? 0분의 0이니까 인수분해하고 약분해야죠. 근데 문제는 이게 10차라는 게 문제야. 10차를 못할 건 없지. 조립제법 하면 되죠. 뭐 11개짜리 이렇게 생겼겠지. 졸라 길게. 몇 개인지 막 헷갈리게. 그러니까 얘는 이걸 인수분해해서 찾으라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면 분자에 있는 거 있죠. 이거 전체를 fx라고 치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책에서는 상수항 빼고 치환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통째로 다 fx라고 하자고. 상관없다고. 분자 전체를 fx라고 치환을 하면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지? 근데 약간 뭔가 이상하잖아. 뭐 하나 더 있어야지. 누가 있어야 되냐면 뒤에 빼기 f1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완전 다행히 이거 하나 넣었다 빼면 이제 원래 식이랑 같아지니까 이렇게 할 건데 f1의 값이 얼마예요? 실제로 0이에요. 이 다 통째로 fx라고 했기 때문에 1 집어넣으면 0 나온다는 거 뻔히 알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원래 식은 그냥 fx 이러고 끝날 건데 여기다 내 마음대로 f1 하나 빼도 돼. 어차피 0이니까. 얘는 쓰나 마나 의미 없는 거니까 0이잖아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결국 뭘 구하라는 거다. f'1을 구하라는 이야기다. 라는 거예요. f가 누구라고? 분자 전체라고. 이거 전체 미분해서 1 대입하세요 라는 말이 된다고요. 20차식을 인수분해 해가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해서 다시 뭐 약분하고 대입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걸 fx라고 치환하는 순간 그냥 f'1 찾으란 이야기니까 얘 미분하면 되지. 그죠? 미분해보면 누구 된다? 10x의 9제곱 얘 미분하면 더하기 2 상수항은 미분하면 어차피 사라지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f'x니까 f'1은 10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대부분의 책에선 상수항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fx를 치환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 얘를 f라고 치환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자동으로 f1이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fx 빼기 f1의 형태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 전체를 fx라고 해도 이런 형태 만들 수 있어요. 어차피 f1이 0이니까. 게다가 노란색처럼 fx라고 하나 흰색처럼 fx라고 하나 결과적으로 f'1을 찾을 건데 흰색과 노란색의 차이는 고작 상수항이거든요. 미분하면 상수항은 어차피 사라지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fx라고 해도 f'이 똑같이 생겼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수항을 제외하고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자 통째로 그냥 fx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납득이 가나요? 무슨 얘기지? 상수항 빼고 fx라고 치환하나 상수항까지 싹 다 fx라고 치환하나 결과적으로 f'1을 찾아야 하는 것은 동일하고 게다가 f'x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자고. 이게 좀 생각 덜 해도 되니까. 1번도 이거 뭐 어제 미분계수 할 때 많이 했던 거죠. 지금 요거 자체로는 미분계수가 아니에요. 왜 아니다? 평균 변화율이 아니니까. 왜 아니다? 분자는 f 뭐에서 f 뭐를 빼니까 y 변화량이야. 분모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2h가 들어와야 돼. 1 더하기 h랑 1 마이너스 h니까. 그래서 분모에 2h가 들어와야 겨우 평균 변화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도 미분계수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둘 다 움직이는 점이니까. 미분계수에서 하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가 움직여서 얘한테 다가가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다고. 근데 지금 여기도 h, 여기도 h이기 때문에 둘 다 움직이고 있어서 엄밀히 따지면 이건 이 미분계수는 아니다라는 말이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f1 하나 넣었다 뺐다 해서 따로따로 계산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f'1 더하기 f'1을 구하세요가 돼서 얘랑 같은 값이 되긴 합니다. 이 f'. 그래서 이제 요거 미분해서 1 대입하셔가지고 산수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얘가 된다는 건 어제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요게 실제로 많이 쓰이게 될, 많이 보게 될 녀석이에요. 3-9번. 함수 fx가 저 따위로 생겼는데 1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미분 가능하다는 건 무슨 소리였다고? 미분 가능하다. 무슨 얘기야?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라는 말이에요. 미분 가능하다는 건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하는 말이랑 같은 말이고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뭘로 판단하는 거다? 첫 번째로 연속인지 봐야 되고 두 번째로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를 보는 거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1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세요 라는 말이랑 같은 거라고.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아 연속이고 좌미 우미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실전으로 빨리 찾아보면 연속인지를 확인하는 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보는 거잖아요. 좌극한이랑 함수값은 똑같이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 그러니까 위에다 1 집어넣은 거 좌극한 함수값, 밑에다 1 집어넣은 거 우극한, 둘이 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1 넣은 거, 여기다 1 넣은 거 둘이 같아야 돼. 그게 하나의 식이고요. 또 하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아야 되는데 좌미분계수라는 건 1을 기준으로 왼쪽 편 걸로 미분계수 찾겠다는 이야기니까 그냥 요거 미분해서 1 대입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미분계수는 요거 미분해서 1 대입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이게 어제 설명하면서도 했지만 좌미분계수라는 건 이렇게 가리고 왼쪽 걸로 미분계수 찾아보겠다는 거고 우미분계수라는 건 이렇게 찾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왼쪽 걸로 보나 오른쪽 걸로 보나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미분 가능 이렇게 말하는 거였고 얘는 왼쪽 걸로 보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오른쪽 걸로 보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으니까 미분 불가능 이렇게 말하는 거였잖아. 그럼 이걸 식으로 가지고 와보면 1에서의 좌미분계수라는 건 결국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애 가지고 미분해서 1에서의 미분계수 보겠다는 거고 우미분계수라는 건 요놈 미분해가지고 1 대입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요 상태 그대로 위에다 1 넣고 밑에다 1 넣어서 둘이 같은 거 그게 하나고요. 연속. 이거 위에 거 미분해서 1 넣고 밑에 거 미분해서 1 넣어서 둘이 같은 거 그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는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식 두 개 찾아서 P랑 Q를 찾아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밑에는 일부러 이렇게 뭐 극한 같은 걸로 찾아보고 있는 중이긴 한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밑에 여기 정석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얘처럼 이 fx 자체를 두 개로 이렇게 쪼개서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거니까 f 프라임 역시나 마찬가지. 위에 거에다 a 넣은 거, 밑에 거에다가 미분해서 a 넣은 거, 미분해서 a 넣은 거 둘이 같으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마지막 10번인데 이거 나머지 정리하고 관련 있는 건데 얘는 뭐 별로 재미있는 문제가 아니어가지고요. 몇 시야? 그냥 할까요? 이거는 그 미분 하는 것 약간 지엽적인 문제라서 이렇게 생긴 다항식을 예로 나눈 나머지래요. 1학년 때 나머지 정리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완전 제곱으로 나누는 건 거의 안 나와요. 1학년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뭘로 나누기를 할 때 나머지를 찾으세요 그러면 이제 몫이 0이 되도록 하는 숫자를 찾아서 대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숫자. 근데 이게 기억이 날려나 한 1년쯤 전에 했을 텐데 나누는 게 2차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지? 그래서 보통은 여기가 2차로 나눌 때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두 개야. 그래서 숫자를 두 개 넣어가지고 A, B 연립해서 찾아요. 근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넣냐면 1 넣는 거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1을 넣으면 A 더하기 B의 값이 5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3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그거고 하나 또 있어야 되잖아. 그 또 하나의 식을 어떻게 찾는 거냐면 양변을 미분해서 찾는 거예요. 이 미분을 해보면 얘는 미분하면 7x 6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미분하면 x-1의 제곱이랑 qx잖아요. 둘이 곱하기로 연결된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게 qx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거에 미분 뭔가 있겠지 뭐 이러고 그냥 이러고 쓰고 하는 거고요. 뒤에 오는 거 미분해 보면 그냥 a 이렇게 하나만 남겠죠. ax는 미분하면 a고 b는 날아갈 거니까. 해놓고 나서 보니 어때? 1을 한 번 더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제곱이기 때문에 미분을 해도 하나는 남거든요. 그래서 여기 미분한 식에다가도 또 1을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으로 나머지 정리할 때는 그냥 1 한번 넣어보고 미분한 다음에 또 1을 한번 넣어서 그렇게 억지로 식을 두 개를 찾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이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10번 같은 경우엔 사실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거랑 별로 상관이 없죠. 그냥 곱미분 연습시키려고 나온 거고요. 연습 문제가 꽤 많이 있는데 자 번호 몇 개는 얘기를 할 테니까